이거 20대 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운동을 해야지. 운동 안 하면 돼. 운동 안 하면 살아. 글씨 다 왔는데. 왜 잘 바꾸려? 주의 안 하는데? 아니 오고 있어. 되게 사람이 적어요. 원래 볼펜은 있지? 다원은 적어요. 선생님 선배랑 같이 쓰세요? 1시간 겹쳐요. 뭐? 왜 욕을 하는 거야? 어? 주빈이 안 와. 나한테 죽으라는 얘기인가? 너무 이렇게 싫어하지 마. 다 지난 일이잖아, 혜빈아. 언제까지 그렇게 막 찌질하게 그렇게 있을 거야. 걔도 와요? 누구요? 한시. 와야지. 한시였나? 여기였나? 한시잖아. 너안 와. 한시. 한시는 물어보는 거. 남자애. 자, 뭐 수업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수업부터 하시죠. 이거 여러분들 범위가 원만 들어가. 그지? 다른 얘기 없었지? 무슨 삼각비가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그런 헛소리 같은 거 안 했지? 그럼 영진 씨한테 따질 거예요. 저희 아, 넓이는 뭐 넓이니까. 넓이는 따로 챙겨줄게. 교재는 없다. 알겠지?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더군다나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쉽게 하고 싶다. 응? 쉽게 한다. 쉽게 한대? 왜? 근데 원래 마지막 시험은 좀 널널하게 내요. 무난무난하게 내는 편인데. 중간 때 쉬웠어가지고. 근데 다원은 중간 때 너무 쉬웠어가지고. 영진 씨 개빡세게 나가. 영진 씨는 그 거짓말이라니까 맨날. 아 근데 그렇긴 해. 이번에도 겁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날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중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을 대비를 할 건데 이제 원만 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교재 뒤에 보시면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삼각함수라고 써 있죠? 네? 삼각함수 왜 해요? 제가 아직 안 했는데. 그 단원 이름이 삼각함수야. 거기 단원이야. 중3의 삼각비 단원이 대수에 가면 삼각함수로 바뀌어요. 이름. 안 했는데. 어쩌라고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삼각함수를 하겠냐고. 할 것 같아. 해줘? 아 저희 입이 이제 때 10대 도서 와요. 그래? 그래서? 다음 주말에 깜짝. 그거 좋았네? 빨리 앉아. 죄송해요. 아니 멀쩡한 게 있었는데 다시 잘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뒤에 삼각함수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 삼각함수 말고 뒤에 삼각함수 가면은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삼각함수의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따로 또 배웁니다. 근데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하냐면 중학교 3학년 원주갑 단원에서 조건 하나 없이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편하게 문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뒤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먼저 한번 좀 사용하는 방법 잡고 그리고 나서 다음 교시에 한백 오면 원 설명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삼각함수. 삼각함수 한다고요? 응. 그래요? 내 맘이야. 뭐야? 네? 그럼 뭐야 삼각함수? 대수 나온 거 아니야? 그래? 난 몰라. 미리 배우면 좋아요. 써먹으면 어쨌든 좋습니다. 오케이? 아 삼각함수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거 한국 것인데? 언니가 들고 있길래 셀폰. 알겠어? 자, 수업한다. 삼각함수.
왜 삼각함수예요? 아, 필요하니까. 그게 원이에요? 할 때요? 어, 개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원수는 어렵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내가 하겠냐고. 주희야. 주희야. 처음부터 할까? 처음부터 해?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맨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한다고요. 그래서 교재 이거 14페이지 펴보시면 나와요. 14페이지. 그림 봐봐. 원주가 그림이지? 원주각에 많이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수원 교재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그 사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요.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시고 B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B라 하시고 C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 설정만 한 거지, 그지? 원이 있고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똑같고요. 얘는 사인 C분의 C랑 똑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지름이랑 똑같아. 오케이? 요거 써먹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냥 외워서 쓰면 돼. 아, 외우는 거죠? 외워서 쓰세요. 외워서 쓰시면 돼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고 가장 중요한 건 지름의 길이랑 똑같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원주각 문제에 엄청 자주 등장하는 그림들이야. 그지? 원 안에다 삼각형 넣어 놓은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라고 하시면 그냥 써먹으시면 돼요. 알겠어? 알겠어? 반지름의 길이를 주고 변의 길이 셋 중에 하나만 줘도 나머지 사인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각도를 하나를 주면 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냥 무작정 사용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막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왜? 이거 웃어도 아니 지금 눈이만 요게 사인 법칙이고요. 사인 법칙. 술 마셨어? 그 다음에 제 2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두 개가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 질문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제일 큰데 친구 아니라 중기쌤이 중간고사때 안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써먹었지. 너무 쉬워가지고. 그지? 그게 아니라 제1 코사인 법칙 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1 코사인 법칙 선생님 물어보는 줄 알고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제2 코사인 법칙. 얘는 겉에 있는 원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겉에 있는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필요가 없고요. 제2 코사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세 변의 길이를 아시면 한 각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요게 J 코사인 법칙인데 J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C 코사인 A 하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근데 얘를 코사인 A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하시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가 나옵니다. 오케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거는 BC의 길이랑 BC 사이에 끼인 각 A를 알면 마주보는 변 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A의 길이, B의 길이, C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이해되냐? 이해요? 원래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아 식이요? 식. 보이냐고. 어떻게 써야 할지. 당연히 외워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식 자체를 사용하는데 이해가 필요한 거지. 왜 나왔는지라기보다는 식 자체의 형태를 보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총 정리를 해드리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하시면 구할 수 있고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를 코사인 B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2AC 분의 A제곱 C제곱 B제곱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오케이? 식의 형태를 기억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된다.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얘들아 이거 너네 어차피 해야 된다고. 어차피 써먹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나중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배우기 전으로 못 돌아가. 답답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될 건데 미리 알면 좋잖아. 중3 문제 써먹으면 개꿀이라니까 그냥. 왜 째려봐? 들어왔어요. 중3 문제 쓰면 좋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중3 문제 나오는 거에 조건 하나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저 외워서 써갈 거예요. 예, 필기하세요. 노트 드렸죠? 기말 대비 실전 압축 노트. 거기 앞에 4장은 개념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피드백 노트 부분입니다. 한 권으로 줄여놨으니까 요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아시겠죠? 와, 뭔못 보내는 거? 원 어떻게 해야 돼? 원? 그냥 그리면 되지 않나? 근데 좀 잘 그렸는데? 나가세요. 근데 이 속자 왜한 건데? 너무 구린데? 너네 그냥 열심히 거 없어. 애들 아무나 만들었어. 뭐라는 하지? 그냥 공부만 만들었다니까. 마음에 긴 거랑 개웃기네. 내 김건모랑 내 웃기. 갑자기 예습나고? 내가 뺐어. 뺏으면 아니라 진짜 똑바로 말해. 왜 나? 말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자, 그러면 문제 좀 같이 보시죠. 뭐? 뭐가 상가요? 아, 뭐가 짜증나? 왜? 야구에 관심 없다고요. 네? 왜? 왜 이렇게
그냥 여기가 아니고 뭐하니? 이거 팔찌 안 팔찌. 얼마나 잘모르는데 나도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해도 한 개만 나가 하면 내가 돼. 이렇게 시험 없어요. 한수아 영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사고 싶다 그래서 한수하잖아. 한수아를 그랬잖아. 그걸 안 했구나. 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용한 거. 봐라, 좀 봐. 어? 봐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방법.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알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인 75도. 사인 75도 어떻게 구해? 30 플러스 45 하시면 돼. 그지? 왜? 우리는 사인 30도도 알고 있고 45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인 75도는 사인 30도 더하기 45도니까 알파가 30도, 베타가 45도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사인 30, 코사인 45 더하기 코사인 30, 사인 45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인 30이 2분의 1, 코사인 45가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야? 뭐라고요? 아, 하던 거에 그냥 4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6.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입니다. 삼각비표 리셋했는데 뭐래?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셋 좀 시험 끝나서. 알겠어? 요렇게 해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얘가 75도인 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인 15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15도도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죠? 사인 15도는 어떻게 구하면 좋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사인 45 빼기 30입니다. 그죠? 얘는 사인 45 코사인 30 마이너스 코사인 45 사인 30 사인 45 곱하기 코사인 30 얼마? 얼마야? 얼마야? 4분의 루트 6. 코사인 45 곱하기 사인 30 얼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인 15도 완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우셔도 좋고 요걸 아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알겠지? 근데 75도랑 15도 워낙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해보시면 사인 105도 아시면 엄청 좋아요. 105도 어떻게 만들어? 네, 사인 60 더하기 45로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사인 60 코사인 45 더하기 코사인 60 사인 45 하시면 되죠. 사인 60 곱하기 코사인 45 하시면 얼마야? 루트 6. 코사인 60 사인 45 하시면? 루트 2. 당연하죠. 둘이 합치면 180이니까 똑같아야겠지, 그지? 알겠어? 105도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항상 105도에서 수선 그어가지고 60도랑 45도로 쪼개잖아, 그죠? 근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알고 사인 법칙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똑같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풀어보고? 개꿀인데? 그렇죠. 악용은 하지 말고 주의야. 수학을 어디서 악용해요? 악용하지 말고. 알겠어? 요거까지 필기하세요. 애초에 수학은 악용이라고. 그니까. 예시도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으세요. 좀 볼펜으로 좀 할까? 볼펜이 없어요. 왜 없어? 빨간색이랑 파란색밖에 없어요. 빨강색이랑 파랑색으로 해. 강 원장님 시간에 샤프로 필기하면 안 쳐맞아? 아닐 텐데. 맞을 텐데. 안 추워졌는데. 아, 쟤는 그냥 좀 내가 사카한테 설마서는 못해? 아, 여기 있어. 어? 다 쓰셨죠? 문제 풀겠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것 같아. 일본? 바로 문제 풀려가요? 다 했잖아. 야, 그 일본이 아니야. 자, 1번 삼각형 ABC에서 B는 45도, C는 75도, A는 120일 때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렛츠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수원 책에서 가져온 거야. 수원 책의 사인 법칙 파트에서 문제 뽑아온 거예요. 하지만 사인 법칙 몰라도 풀 수 있지. 삼각비 가지고. 그지? 쪼개면 되죠. 여기 75도에서 AB의 수선 내려가지고 땅땅땅 하면 된단 말이지. 그지? 하지만 사인 법칙으로 풀어본다라고 하시면 여기 120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각을 구해야 돼. 여기 몇 도? 여기 60도. 그러면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60분의 120은 우리 여기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마주보고 있는 각이 45도니까 사인 45도분의 B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아버지. 아니, 수업 중이야. 네. 쌤, 이거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요? 항상 전화 오시는. 요거 푸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이해돼? B는 사인 60분의 120 곱하기 사인 45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만 잘 하시면 무리 없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분의 120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 그지? 계산하면 얼마야? 사인 60이 몇이야? 어? 40 루트 6? 진짜? 그래? 믿어볼게요. 하고 나온대요. 그죠? 쟤를 믿어요? 미안해. 맞는데? 맞는 것 같아. 맞아. 됐죠? 요렇게 사인 법칙으로 푸시면 된다. 요거는 뭐 너무 쉬운 예시였기 때문에 4번 가겠습니다. 야, 야구 얘기 그만해. 자, 보세요. 4번.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ABC, ABC, ABD에서 AB는 16루트 2, ABD는 45, BCA가 30일 때 A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뭐 어떻게 구해? 규환아, 멍 때리지 말고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 실제로 원주각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어떻게 구해? 각 A, D, B도 30이니까. 그럼 원주각으로 푸는 거잖아. 아니에요. 원주로만 보여요. 거기까지는 써도 되는데 아예 안 쓰고 한번 풀어볼까? 아예 안 쓰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혜빈아, 수학을 생각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풀까요? 원주각 아예 안 쓰고.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중요한 건 삼각형이 원 안에 들어있고 원의 지름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뭐야? ABC 삼각형에서 봤을 때 ABC 삼각형에서 봤을 때 사인 30분의 16 루트 2 이해돼? 사인 30이랑 16 루트 2랑 마주보고 있잖아. 사인 30분의 16 루트 2가 지름이 나오면 돼, 그지? 근데 얘가 ABD도 똑같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면 똑같이 2R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냐면 AD를 구하셔야 돼. 여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가게 크기가 45도잖아, 그지? 그러면 두 삼각형이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사인 45분의 AD는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삼각형이 다르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서 두 식을 이을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오른쪽 삼각형의 사인 법칙. 사인 30분의 16 루트 2가 외접원의 지름이랑 똑같아. 근데 ABC나 ABD나 삼각형은 다르지만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 삼각형 사인 법칙이나 왼쪽 삼각형 사인 법칙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결하면 또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AD의 길이는 사인 30분의 16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만 잘 해결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 해결하시면 16 루트 6이 아니라 32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요렇게 해결할 수 있다. 원주각 아예 안 썼습니다. 그죠? 다음에 9번. 간다. 9번. 뭐야? 삼각형 ABC에서 B가 4, C가 3, A가 60도일 때 변 A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기인각 그건 아니야. 주변의 길이랑 기인각을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크기를 아니까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모르는 한 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시험에. 그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정확히 A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텐데 그러면 왜 알려줘, 이거?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여기를 알면 장점이 있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A라는 변의 길이를 알면 장점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는 거야. A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변 A의 길이를 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야. 못 구해. 오케이?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인각 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이걸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문제에 요런 그림이 껴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알아내면 무조건 장점이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자,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3이야? A 제곱이 13. 그러니까 A 제곱이 13이죠.
그러면 A는 루트 13 나오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문제 없습니다. 됐냐? 숙제예요. 응? 숙제예요. 숙제지. 왜? 이게 숙제예요. 그거 숙제지. 기출은 다음 주부터. 유형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 됐냐? 쉬었다 하시죠.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아니야. 진짜 왜요? 아까부터. 아니야. 아니 왜요? 아니야. 아니 왜요 진짜? 아니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과 직선이랑 원주각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교시는 통계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드렸지. 실전 압축 노트. 요게 이제 앞에 4장은 여러분들 개념 필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피드백 노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중간고사 대비랑 동일해요. 오늘 설명하는 거 앞에 필기 노트 부분에다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 집에서 풀고 채점하고 고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피드백 노트 부분에다가 문제 옮겨서 적어 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험 대비 때는 일주일에 기출 한 회 정도만 숙제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이라서, 그래서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을 잡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량이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다 하셔야지. 어떻게? 많긴 하지만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네. 한 60문제 정도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간 난이도 문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문제 정도만 할 거고, 저번에는 기출 한 회였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숙제가 푸는 거 한 번, 채점해서 피드백 쓰는 거 한 번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 풀면서 계속 피드백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숙제를 3일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드릴 거고, 당연히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 숙제는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렇게 다 합의를 봤으니까 불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 시작합니다. 요 원 단어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다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도형 단원이고 삼각비 단원이랑은 다르게 닮음을 활용하기가 매우 좋은 단원이기 때문에 닮음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에다가 닮음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닮음이기 때문에 도형이 찾아지지 않으면 시험 때 시간을 매우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원과 직선. 뭐냐면 말 그대로 원이랑 직선이에요. 처음에 아셔야 되는 게 원이 있고 요 원 안에 현이 있다. 오케이? 얘를 현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원 안에 있는 선분을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갖다가 현이라고 부르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시면 항상 그 수선은 현을 2등분을 합니다. 오케이? 원의 중심과 현의 수선은 현을 2등분을 한다. 요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원 안에 현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그은 수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면 현의 길이는 어때? 같습니다.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알겠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 그럼 원의 중심부터 현의 양 끝점까지를 이으면 뭐가 생기냐면 중심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생겨. 맞아. 중심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생기는데 현은 중심각이랑 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하지 않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 되면 현의 길이가 2배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 전혀 비례하지 않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인데 원이 있고 접선이 뭐야? 뭘 접선이라 그래? 한 점에서 그렇죠.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 그러죠. 그죠? 이해돼? 접하고 있는 직선을 갖다 접선이라 그러는데 무슨 생각해? 접하는 선을 갖다가 접선이라 그러는데 그럼 접한다는 무슨 의미죠? 접한다. 접한다가 뭐야? 어떻게 7명보다 20명이 더 조용하냐? 말이 되냐? 접한다가 뭐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 쉽게 말해서 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접하고 있는 직선을 갖다가 접선이라 부를 수 있고 그 접하는 점을 갖다가 접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까지 선분을 이으면 요 선분이랑 접선은 항상 뭐? 수직이다 라는 걸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원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성질이에요. 알겠어? 원의 접선과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은 선분은 항상 수직이다 라는 거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긋고 싶어.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2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그럼 직선과 원의 접점도 몇 개야? 2개죠? 여기를 A라고 해보고요. 이 접점을 B라고 해볼 때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건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AP의 길이는 BP의 길이와 같다. 요거까지만 알면 대부분 원과 직선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 외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외접하는 사각형. 원이 있고 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이 뭘까? 원에 외접하고 있는 사각형. 원에 외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무슨 말이죠? 사각형 변 몇 개?
4개. 그러면 외접이야. 바깥에서 접해야 되니까 사각형이 원 바깥에 있을 거야? 안에 있을 거야? 바깥에 있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의 네 변이랑 원이랑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지. 그지? 왜? 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게 외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원, 바깥에 사각형이 있으면서 사각형의 네 변이랑 원이랑 전부 다 있는 걸 외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사각형의 각 꼭지점의 이름을 ABCD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A부터 여기 있는 접점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시면 얘는 길이가 얼마예요? A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원밖에 한 점부터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 그랬으니까 A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보시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도 B. 여기를 C라고 하시면 여기도 C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해보시면 여기도 D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걸 왜 했냐면 그럼 AB의 길이는 A 더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어. 그죠? DC의 길이는 D 더하기 C로 표현할 수 있고요. AD의 길이는 A 더하기 D, BC의 길이는 B 더하기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AB의 길이 더하기 DC의 길이랑 AD의 길이 더하기 BC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요게 언제만 성립하는 거냐면 원에 외접하고 있는 사각형에서만 성립을 해. 오케이? 알겠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삼각형에는 잘 보세요. 사각형을 원의 입장에서 보시면 외접하고 있는 거고요. 사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원은 내접하고 있는 거고 사각형은 외접하고 있는 건데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든지 내접원을 그려낼 수가 있어. 맞아? 내접원을 못 그리는 삼각형은 없어요. 이해돼? 내접원을 못 그리는 삼각형이 없어. 근데 사각형은 내접원을 못 그리는 사각형이 존재를 해. 그래서 언제만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거냐면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사각형 안에 원을 그려 넣을 수 있을 때만 얘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필기하세요. 알고 있어. 어차피 또 나와. 이거 없이 문제 낼 수 없어, 원주가. 자, 다음에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잘 보세요. 원 위에 두 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은 걸 무슨 각이라 해? 원 위에 두 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이어서 만들어지는 각을 뭐라 그러죠? 중심각이라 하죠. 얘는 이름이 중심각이. 그럼 원주각은 뭐냐면 원 위에 세 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각이 원주각입니다. 알겠어? 원 위에 있는 두 점이랑 중심을 이으면 중심각이고요.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각을 원주각이라 한다.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A라는 점이랑 여기 있는 B라는 점이랑 이어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중심각.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두 점 말고 한 점 더
갔다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으시면 얘는 뭐? 원주각. 이해돼? 이해되세요?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주각이랑 중심각 사이의 관계인데 원주각이랑 중심각은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아니야? 2분의 1이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냥 아무런 중심각이 아니라 어떤 중심각이냐면 홀을 공유하고 있는 중심각에 대해서 크기가 2분의 1이에요. 아시겠어? 아무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홀을 공유하고 있는 중심각에 대해서 원주각은 2분의 1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중심각은 호의 길이에 비례하잖아. 그지? 맞아?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하단 말이야.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원주각이랑 호의 길이는 비례해 안 해? 해요. 원주각이랑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비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원주각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것까지만 알면 대략적인 문제들 거의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 그 다음에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원이 있고 이번에도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을 쓸 건데 그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A부터 B까지를 쭉 이어봤더니 우연치 않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됐던 거지. 그지? 그러면 호 AB는 중심각이 얼마야? 평각 180도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180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호 AB 반대편에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이어보시면 원주각이 될 텐데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의 2분의 1이라며. 그지? 그러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 몇 도여야 돼? 항상 90도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지름이면 항상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이상한 소리 나오네. 삼각형의 긴 변이 원의 지름이랑 똑같으면 얘는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자. A랑 B랑 이 점을 찝어서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라며.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이번엔 원주각이 1로 옮겨가. 그지? 이해돼?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인데 지금 호 AB의 길이가 바뀌었나? 그럼 중심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원주각이나 여기 있는 원주각이나 호의 길이가 동일하면 어디에 있던지 무슨 얘기야? 원주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은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접선과 원주각.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접하고 있는데
이 접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 직각삼각형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똑같아. 여기 있는 각의 크기랑 여기 있는 각의 크기랑 똑같아. 오케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보시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접점을 지나게 지름을 하나를 그어보시면 돼. 지름을 하나를 그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었을 때 보이는 게 있나? 보이는 거 있어? 그림을 좀 보기 쉽게 그려드릴게요.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을 때 보이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망한 거야 이제. 뭐 보여? 원주각이 하나 찾아줘야 돼.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잖아. 이해돼?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어.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러면 여기도 x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삼각형은 지름이 한 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각일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를 x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가 x 아니야? 왜냐면 이 각이랑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둘이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고 둘이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러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일로 점점점 옮기면 원주각 똑같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x가 성립을 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 니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잘 쓰이지 않지만 가끔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 사각형이 있어.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얘가 원에 내접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뭘까? 조건이 뭐게? 얘가 원에 내접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각형은 삼각형이랑 다르게 아무 사각형이나 내접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돼? 아무런 사각형이나 내접원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이랑 비슷하게 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이 전부 다 외접원을 가질 수가 없어. 이해돼? 삼각형은 어떻게든 외접원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3개라서. 근데 사각형은 꼭지점이 4개이기 때문에 외접원을 무조건 그릴 수는 없어. 외접원이 없는 사각형이 무조건 있어. 근데 요 사각형이 외접원이 있대. 어떻게 알아봐? 있는지 없는지? 는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사각형에다가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외접원이 있는 사각형이에요. 알겠어? 왜 그러냐면 그림을 바꿔서 보시면 돼.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을 먼저 그려놓고요. 원에다가 이렇게 현을 하나를 그어. 그러면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2개를 만들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원주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선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사각형이 생기잖아. 그죠? 이해돼? 이 그림을 거꾸로 그려내시면 사각형에다가 2개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각의 크기 2개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외접원이 있는 사각형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라고 문제에서 말해줍니다. 오케이?
외접하는 원이 있는 사각형이 있다가 아니라 사각형에 외접원이 있다가 아니라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라는 말로 바꿔서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필기하세요. 자, 그럼 문제 좀 같이 몇 개 풀어봅시다. 삼 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4인 원 5에서 AB와 CM이 수직이고요. CM은 4일 때 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원과 직선 혹은 원주각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니까 얘는 반지름을 어디다 그으면 좋겠어? A부터 O까지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지? 이래 놓고 얼마야 반지름? 12.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점 이름이 뭐야? C죠? CM의 길이가 4기 때문에 MO의 길이는 얼마예요? 8. 그러면 AM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에서 구하시면 되겠지. 그지? 구하시면 얼마야? 루트 80이니까 4루트 5 나오시면 돼요. 맞아. 근데 이제 뭐냐면 정확히 아셔야 돼. AB는 원 안에 있는 현이야. 그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그었는데 수직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죠? 그러면 현에다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은 수선은 항상 2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BM의 길이도 4루트 5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8루트 5가 나오시면 정답이에요. 다음에 9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PT는 5의 접선이고요. T는 접점이다. PT의 길이는 4, BP는 2일 때 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이 반지름이잖아. OT가 반지름이에요. 그죠? 요거 R로 두시면 반지름 또 어디 있어? OB도 R이네. 반지름 두 개 찾았죠? 이해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T는 접선이라 그랬어. 맞지?
PT는 접선이고요. T는 접점이래.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었잖아. 그럼 접선이랑 무슨 관계야? 수직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찾은 거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R 플러스 2 나머지 두 변이 R이랑 4니까 뭐 하시면 돼?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R 더하기 2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해돼? 좌변 전개하시면 R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4는 우변은 R제곱 더하기 16. 그러면 4R이 12니까 R은 3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3 하고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514번. 다음 그림에, 12번. 그림에서 두원 O랑 P의 반지름의 길이가 5랑 3일 때 두원의 공통 접선인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요거 잘 나오는 그림이니까 잘 보세요. 어디의 길이를 구하는 거냐면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지? 어떻게 구하냐면 짧은 쪽에서 긴 쪽에다가 수선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 길이나 AB의 길이나 똑같아. 이해돼? 맞아? 결국에 이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OP는 얼마야? OP의 길이는 얼마야? 8. 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시면 되니까 OP의 길이는 8이고요. 요거 짧은 거 이만큼은 얼마야? 5에서 3 빼니까 2 나오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냐? 60이니까 2루트 5 나오시면 되겠네요.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루트 15. 됐죠? 자, 다음에 31번으로 오세요. 자, 31번 오른쪽 그림에서 BC, 호 BC의 길이가 호 AD의 길이의 3배일 때 BPC가 80도고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죠? BC의 길이가 AD 길이의 3배다. 1대 3이죠.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일단 원주각인 것 같으니까 원주각 전부 다 찾아보시면 여기가 X면 어디가 또 X야? 여기도 X야. 보이시나? 왜? 호 AD로 똑같으니까. 이해돼? 원주각 2개 찾았죠? 일단 찾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호의 길이가 1대 3이래. 괜히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원주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 그랬어?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어?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죠? 호의 길이 1짜리의 원주각이 X야. 그럼 호의 길이 3짜리의 원주각은 얼마야? 얼마겠어? 3x겠죠? 어디 있어?
호의 길이 3짜리의 원주각 여기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80도가 뭐야? 3x랑 x 더한 외곽이지. 이해되시나요? 이 각의 외곽이 80도잖아. 그지? 그럼 x랑 3x 더하면 80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4x가 80이니까 x는 20이다 하시면 되죠. 자, 이어서 가시죠. 자, 통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와 상관관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 대표값. 대표값은 뭐냐면 어떤 자료,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단위에서 내가 얘를 대표할 수 있겠다 하는 값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자료가 뭐라고? 숫자들로 구성된 모임 같은 거예요. 숫자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량이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변량이 뭐야? 자료를 구성하는 숫자들을 전부 다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변량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대표값을 들어갈 건데, 대표값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 다들 구할 줄 아시죠? 그죠?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은 변량을 다 더해. 오케이? 자료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시면 돼? 변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되죠. 다들 알고 계시죠?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값. 중앙값은 뭐야?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변량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값이야. 오름차순이 뭐야?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앙값의 문제는 뭐냐면 변량이 홀수일 때는 가운데가 있어. 이해돼? 변량이 홀수야. 예를 들어서 변량이 A, B, C 3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건데 가운데 있는 값이 B야. 문제 없죠? 오케이?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으로 오시면 돼. 뭐가? 변량의 개수가. 오케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홀수개면 내가 오름차순으로 쭉 나열을 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짝수예요.
변량의 개수가 짝수야. 즉 4개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변량의 개수가 4개야. 그러면 중앙값이 누구야? 누가 중앙값이야? 정 가운데에 있는 애가 없잖아. B도 약간 애매하고 C도 약간 애매하죠. 누가 중앙값이야? 평균이 중앙값이죠. 변량의 개수가 짝수개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변량이 A, B, C, D면 이때 중앙값은 2분의 B 플러스 C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대표값의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 최빈값.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오는 변량이죠. 가장 횟수가 많은 변량.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중복되고 있는 변량을 최빈값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최빈값은 또 문제가 뭐냐면 2개 이상일 수 있어. 오케이?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A가 3개고 B가 3개고 C가 2개야. 그럼 최빈값이 누구냐는 거지. 오케이? A도 3개 있고 B도 3개 있잖아. 그죠? 그럼 이때 최빈값은 A랑 B 둘 다 최빈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최빈값. 요렇게 3개가 대표값이에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알겠어? 네, 요렇게 3개가 대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산포도. 산포도가 무슨 뜻이야? 도는 정도 할 때 도고요. 그러면 산포가 무슨 뜻일까? 산포. 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산포도다. 알겠어? 변량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예요. 그래서 어떤 평균값에서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고 평균값에서 자료가 잘 모여 있으면 산포도가 낮습니다. 알겠어? 이해돼? 네. 자료들이 거의 비슷하면 산포도가 낮고 자료들이 들쑥날쑥하면 산포도가 매우 커요. 아시겠죠? 그럼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해? 대표값과 산포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표값은 의미가 더 중요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지? 평균 뭐 못 구하는 사람이 어딨어. 시험 볼 때마다 구하는 게 평균인데. 그죠? 중앙값 그냥 순서만 잘 정해가지고 홀수면 가운데 짝수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 어렵지 않잖아. 그죠? 최빈값 개수만 잘 세면 문제가 없는데 산포도는 계산이 중요해. 알겠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듣고 있지?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으로 구합니다. 오케이? 변량 빼기 평균으로 구하는 게 편차예요. 편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순서. 반드시 변량에서 평균 빼야 돼.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 음수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변량 빼기 평균이야. 변량 빼기 평균. 평균은 모든 자료가 평균 하나지. 이해돼? 그 자료는 평균이 하나인데 변량은 여러 개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각 변량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해돼?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드리면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어. 얘는 평균 얼마야? 3. 그러면 여기서 편차를 구해 볼 건데 변량 빼기 평균이야. 순서 중요하고 각 변량마다 편차가 존재해요. 그죠? 그러면 변량 1에 대한 편차는 얼마야? 변량 빼기 평균 하시니까 편차 얼마?
마이너스 2야. 순서를 지켜야 돼요. 변량에서 평균을 빼야 편차가 나와요. 2에 대한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1. 3은 편차 얼마야? 0. 4는 1. 5는 2. 이해돼? 각각의 변량마다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이거 편차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요걸로 푸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에서 편차를 쭈르륵 줬다. 그 중에 빵꾸를 뚫어놨다. 다 더하면 0이다로 푸시는 거예요. 알겠어? 어떤 자료든 편차의 총합은 0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알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분산. 편차는 각각의 변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야. 분산은 뭐냐면 자료 전체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오케이? 편차 제곱의 평균. 1, 2, 3, 4, 5로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얘는 1, 0, 1, 4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분산이 나옵니다. 얼마야? 2죠? 이해돼? 요게 분산. 알겠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자료만 하나 딱 주고 분산을 구하라 하시면 일단 평균 구하셔야 되고 평균으로 편차 구하셔야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 구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일단 분산이 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내셔야 되는데 편차는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다 더하면 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가장 편한 방법이 제곱이잖아. 그죠? 다 더하면 0인 걸 보정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게 분산이에요. 알겠어? 근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2와 실제 분산 2가 정도가 다른 거지. 알겠어? 나는 2가 되게 조그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분산이 2가 나오는 자료는 엄청 퍼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곱된 수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한 건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됩니다. 왜 루트를 씌워? 제곱치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알겠어?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알겠어? 표준 편차는 달리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분산을 구하셔서 루트를 씌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다들 잘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산점도에서 산점도는 뭐냐면 두 자료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두 개의 자료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거예요. 뭘 쓰고 있어? 뒤질래? 두 개의 자료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건데 X축이 자료 1, Y축이 자료 2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로 나오는 게 두 개의 시험 성적이야. 하나는 국어 성적, 하나는 수학 성적. 해가지고 좌표처럼 점을 찍는 거지. 알겠어?
찍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자료는 거의 다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만 등장을 하고요. X축이 자료 1, Y축이 자료 2. 오케이? 여기다가 점을 찍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점을 찍어. 오케이? 점을 찍으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를 그리셔야 돼. 오케이?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를 그으셔야 되고요. 이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뭘 의미하냐면 자료 1이랑 자료 2의 값이 같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X 밑에 있는 애들은 자료 1이랑 자료 2 중에 누가 더 커? 자료 1이 더 커요. 이해돼? Y는 X를 그어놓고 이 밑에 있는 점들은 자료 1이 자료 2보다 더 큰 경우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반대겠지, 그지? 자료 1이랑 자료 2 중에 자료 2가 더 큰 경우입니다. 알겠어? 산점도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필기.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하면 중등과정의 통계가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문제를 더 빨리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더 빨리 잘 풀기 위해서 고등과정의 확률과 통계 내용을 좀 끌어다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등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평균은 보통 어떤 문자를 쓰냐면 한글로 쓰지 않고 M이라고 하는 문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평균은 M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봐야 됐던 게 뭐였냐면 분산을 구해봐야 돼. 아이고. 분산을 구해봐야 돼요.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그지? 그러려면 편차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걸 제곱해서 평균도 내셔야 돼. 이해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야 돼. 그죠? 그게 분산을 구하는 맞는 순서인데 고등과정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오케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 자료가 3개가 있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변량을 전부 다 더해서 변량의 개수인 3으로 나눈 다음에 편차까지 전부 다 구하셔야 돼요.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 하나씩 빼가지고 편차도 3개 구하신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 내면 분산이야. 그죠? 근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 B, C라고 3개의 자료가 있을 때 제곱의 평균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돼.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이해되시나요? 변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변량 제곱해서 평균 구하시면 얘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 평균은 일반적인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 하시면 분산이 구해져요.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더 좋습니다. 알겠어? 일반적인 숫자로 나오는 문제일 때는 그냥 분산이나 고등과정에서 분산이나 시간이 비슷해. 근데 얘가 어떤 문제에서 힘을 발하냐면 보통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무조건 껴있을 거란 말이지.
요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표준 편차는 그냥 표준 편차야.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변량의 변형이야. 잘 보세요. 자료에 변량들이 쭈루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 문자로 통일해서 첨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별 의미 없어. 그냥 변량이 5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변량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변형이 된 거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된 거냐면 각각이 전부 다 A배 돼서 B가 더해진 형태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모든 변량이 전부 다 동일하게 A배 되고 B가 더해졌어.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원래 자료의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모든 변량들이 똑같이 변형된 자료의 평균은 똑같이 A배 해서 B를 더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원래 자료의 변량의 분산을 V라고 하신다면, 이거 헷갈리니까 써드려야겠네. 원래 자료의 평균을 M이라고 하시면 전부 다 똑같이 바뀐 자료의 평균은 똑같이 A배 하고 B를 더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자료의 분산을 V라고 하시면 요렇게 똑같이 변형된 자료의 분산은 A제곱 V가 되시면 됩니다. 알겠어? 뒤에 플러스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몇 배가 됐는지만 계산해서 제곱해 주시면 분산 완성. 표준 편차는 어쩔 수 없어. 분산에 루트 씌우면 구해줘요. 여기까지 알겠어? 요거 추가로 알아두면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서술형 없잖아. 그지? 서술형 없어. 서술형에 이거 쓰면 빵점이야. 근데 객관식에 이거 쓰면 그냥 개꿀이지. 그냥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으로 오세요. 10번. 자, 5개의 변량 40, x, y, 5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요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평균이 6이라 그랬으니까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6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 더하면 얼마야? x 더하기 y 더하기 19. 그지? 얘를 5로 나누면 6이니까 다 더하면 30 나와야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y가 11이다 하나를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분산을 알려줬으니까 분산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편차를 먼저 전부 다 구해야 돼.
평균이 6이니까 4에 대한 편차는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 10 빼기 6 하시면 4. x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네를 전부 다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4.4가 나와야 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제곱하시면 4. 4 제곱하시면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1을 5로 나누시면 4.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네. 분자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얼마야? 93?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5 곱해주시면 22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평균에서 x 더하기 y가 11이라고 구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y가 생기잖아. 그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11이라고. 그지? 11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32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계산해서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정답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요. 이해되시나? 길단 말이지. 계산이 힘들고. 근데 얘를 고등학교 확통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분산을 줬잖아. 그지? 분산은 복습 한번 합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랬어. 맞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제곱의 평균이 뭐야? 변량 그냥 제곱해서 평균 구하면 돼. 그지? 16 100 x제곱 y제곱 25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평균 개꿀이야. 구해놨잖아. 그죠?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얼마 나와야 돼? 4.4 나와야 돼. 이해돼? 요거 풀면 정답 바로 나오죠. 이해되시나? 양변에 뭐 5 곱해보시면 요거 분자 계산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41이고요. 양변에 5 곱한 상태 해보시면 180은 22. 이해돼? 분자 정리하고 양변에 5 곱한 상태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야? 얼마냐? 61. 그죠? 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쓰시면 굳이 편차 안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죠? 식 한 번 더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풀이가 한 줄로 끝나지? 분산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시면 식 한 줄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1번. 자, 세 개의 변량의 평균이 4고 표준 편차가 3일 때 변량 3a-1, 3b-1, 3c-1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구하라. 그죠? 자, 표준 편차가 3이면은 분산이 얼마야? 표준 편차 3이면 분산 얼마? 9.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운다 그랬으니까 분산 구하려면 표준 편차를 제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산은 9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변량을 갖다가 전부 다 3배를 해서 1씩 뺀 거지. 이해돼? 이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 원래 평균이 4였잖아. 그지? 4도 3배 해서 1 빼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평균이 11이 돼요.
오케이? 이해돼? 원래 평균이 4인데 모든 변량이 3배하고 1씩 빠졌으니까 평균도 3배 해서 1 빼면 나와. 그러면 분산은 얼마야? 분산은 몇 배가 됐는지에 주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3배니까 3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81이 분산이고요. 분산을 왜 구했어? 표준편차 구하려고 분산 구한 거야. 그지? 표준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워야만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표준편차 얼마야? 루트 씌우니까 9가 되시면 되죠. 알겠어? 원래는 더 복잡해. 근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알겠냐?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험 대비는 중난이도 문제를 많이 잡아가면서 하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불안불안한 느낌을 많이 없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숙제는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동은 숙제할 때 앞에 원가직선 문제는 안 해도 돼. 그거 몇 번까지냐면 22번까지는 안 풀어도 돼. 알겠지? 22번까지는 안 풀어도 돼. 잘 가.